제곱미터 이상을 큰 구역을 정해서 국가가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그러면 개인적인 개발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섹터를 나눠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딱 갈라줬어요. 이렇게 뭐 어떤 섹터를 나눠줘서 1구역, 2구역, 3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들은 정부가 해줄 테니 여러분은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뉴타운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지역은 여러분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주택 개량 사업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에서부터 지정이 됐고 그래서 도시계획도 위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되 단 편한 것은 뭐냐면 그 기반시설 비용 같은 거를 지자체가 다 해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직공사비는 시설관리권자가 또 해주기로 돼 있고 법률상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인직공사비를 부지 경계선까지 그것도 대부분 부지 경계선까지 인직공사비를 시설관리권자가 하도록 법이나 시행령에는 돼 있는데 그 공사비를 여러분한테 부담하도록 60억이라는 금액을 잡아놨는데 돈은 뭐 얼마 안 됩니다. 60억밖에 안 돼요. 임대아파트 샤시 이중창 설치비 3억 8천 이거 뭔 짓거리입니까? 이중창 요거 설치 제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중창 설치합니까? 여러분 주택에 잘 모르시죠? 임대아파트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3억 8천밖에 안 되니까 임대아파트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임대아파트는 그해 사업시행 인가될 때 그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가 인수하죠. SH공사나 서울시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대아파트 짓는 실내 마감재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는 어떻게 해달라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만 여러분 지금 공사비 얼마에 공사하죠? 공사비 얼마에 합니까? 400. 평당? 400. 아니요 평당 440만 원 정도. 440만 원 정도의 공사에 임대아파트 실제로 여러분 팔 때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작년에 약간 금액이 조정되긴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몇 년 만에 조정이 돼서 지금은 아마 340 가까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 320만 원대입니다. 지하는 그거의 63%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하 지상 구분 없이 440의 공사 그것도 유명 브랜드에다 시켜서 여기다 팔 때는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는 그 정도밖에 안 갈 거라고 하고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왜 이중창을 따로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시행 인가시에 나와 있는 마감재 조건만 충족해 주면 되고요. 임대아파트는 어차피 여러분이 살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도 짓는 순간부터 손해보고 판다고요. 여러분들이 명품을 좋아해서 유명한 브랜드에다가 440씩 주고 공사를 한 다음에 팔 때는 340에 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하는 또 그게 63%밖에 안 줍니다. 정부에 사갈 때. 그런데 거기다 이중창 샤시를 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준 이유가 있다면 그쪽에서 요청하면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그만큼 돈을 추가로 받거든요. 원래 사업시행 인가 기준에 2018년도 임대아파트 마감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 가면 예를 들어 2018년도 지으면 앞으로 2019년도 착공하면 2019년도 기준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없는데 없으니까 저걸 따로 잡을 거 아니에요. 이중창을 해달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건 3억 8천 들어가니까 그건 별도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다 뭔 이유 때문에 이중창을 해달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따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거리 왜 제가 이 부분에 그 3억 8천밖에 안 되는 돈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여 군데 조합을 보면서 이 짓거리를 또 처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처음이에요. 임대아파트의 그 특수공사비를 따로 잡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하다가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건 안 나와도 돼요. 짓다가 SH에서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봤어요. 응암동 쪽에서. 근데 그거는 여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요구를 하면 그 돈만큼을 더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원래 임대아파트 매각 금액을 했는데 50억 잡았어요. 근데 뭘 해달래? 무슨 뭐 집안 보강공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게 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가 해주기로 하고 대신에 5억을 더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애당초 50억 이렇게만 잡아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걸 왜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 아파트만 얘기하면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해보고 처음부터 팔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따로 지어갖고 SH공사에다 우리가 다 줄 테니 네가 지어서 네가 가져가라 했으면 여러분한테 손해가 없이 제일 좋아요. SH공사도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위화감 생긴다고 임대 아파트를 요즘은 옛날에는 한쪽으로 따로 뺐죠. 요즘 못 빼게 하죠. 아파트 사이에다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네. 임대 아파트 따로 뭐 펜스 치고 막 한다고 무시한다고. 이거 할 때마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보는 손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금액을 현실화시켜주든 아니면 지자체가 좀 나서서 시공사가 공사비 여러분한테 폭리 취하지 못하게 하든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주니까 여러분이 좀 서운하더라도 재개발만 되면 막 아파트가 올랐지만 이제는 뭐 아파트가 그렇게 막 오를 거라는 희망은 옛날만은 못 하시죠? 뉴스 같은 거 보고 계시죠? 이제는 본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전주 지중화 공사비 10억 잡았는데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직공사비까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중화 공사는 제가 알기에는 50대 50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협의했는지 뭐 추정이라고 써놨으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요. 철거비 49억 5천. 철거는 건물 면적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철거 계약서에 보니까 땅 면적만 이렇게 뭐 93,000 몇 제곱미터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혹시 땅 철거하세요? 건물을 철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철거비가 적정한지를 보시려면 땅을 보셔서는 모릅니다. 땅을 철거해버리면 땅을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파고 들어가면 칠레 어딘가 나온다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건물 면적보다 여러분의 땅 면적이 더 큽니다. 대부분은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땅 면적이 10,000제곱미터면 용적률 80% 5층짜리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은 8,000평이죠. 용적률이 80%였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는 용적률이 100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땅 면적보다는 건물 면적이 더 큽니다. 아니 적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 면적을 써놓고 철거비를 해놓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평당 내가 얼마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땅 평수를 써놔요. 평당 하려면 건물은 똑같은 땅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느냐 1층짜리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 철거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철거 면적이 다르니까. 그런데 땅 면적을 써놓는다는 얘기는 공사비를 철거 면적을 부풀리려면 내가 평당 5만 원을 해드릴게요. 10만 원을 해드릴게요 했으면 그래놓고 땅을 10,000평 해놔요. 그러면 뭐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억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건물 면적은 8,0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만 줘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땅 면적을 써놓으면 20%를 업체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건물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고. 그래서 땅 면적을 써놓는다고요. 근데 땅은 철거 못해요. 마그마 지대도 들어가야 되고 뚫고 나가면 칠레 어디가 나온다니까. 잘 보시라고요. 철거를 하는 건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땅은 나도 여러분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땅 면적 거기다 왜 써놔요? 그게 유리해서 써놓는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얼마에 철거하기로 했는지 보시되 건물 면적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건물 면적을 보려면 여러분 사업시행 계획서에 가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철거 면적을 가르치는 양식인데 여러분 총회책자, 그 당시 총회책자 21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것을 쭉 건물 내역을 다 해놨어요.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어떤 건지, 집은 예를 들어 몇 번째는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건물의 구조는 뭐 시멘트인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존지 뭐 이렇게 다 표시해놓고 면적을 정확히까지 다 해놨는데 마감 처리를 안 해요. 합계를 안 내놨어요. 왜요? 나는 땅 면적으로 받아갈 거니까. 땅이 유리하기 때문에. 마감을 처리 안 한다. 합계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땅은 93,000제곱미터인데 우리 건물 8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왜 93,000을 다 받아가지? 라고 여러분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망할 놈들이 표를 만들면 합계는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닥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소실은 혹시나 누가 알까 봐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철거업체들이 철거비를 부풀리는 전형적인 방법이 땅 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까이 얘기하면 또 길어질 거예요. 땅 면적으로 토지 면적 받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2017년에 이문일고요. 서부지검에 저기에서 구속하게 했던 거는 건물 면적을 12만 제곱미터인데 약 16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는 신축 면적을 곱하기 철거 단가를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건물을 짓자마자 바로 부셔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철거비를 부풀립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했던 땅 면적에다가만 표기해놓고 철거비를 써놓으면 건물 면적보다 그래서 그게 아까 서대문 가재울 사고의 그 비리백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먼저 지적했던 내용도 바로 약 30억 정도가 부풀려졌다라는 땅 면적에다 곱함으로 해서 실제 건축 면적으로 했더라면 입찰할 때는 철거 면적당 얼마라고 입찰서를 썼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차피 짜고 치는 비교 견적이더라도 그러면 건물 면적을 합쳐보면 이 면적인데 왜 땅 면적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이만큼이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이 그러고 있고 여러분 조합도 결코 유행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특별히 잘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합도 그냥 유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시겠어요? 정신 좀 차리고 빠져나오시겠어요? 조합이 저를 왜 욕하는지 조금 이해가 하십니까?